같은 38살이라고 하더라도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나왔고요. 60세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충분한 노화를 늦추는 보호인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부쩍 이 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계는 1초 다 똑같이 지나가지만 이 사람마다 이 생물학적인 시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치. 저는 삶 자체가 이 저속 노화 라이프라고 할 정도로 이 식단,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제 정면에 있는 이제 독실형은 저희 대척점 이제 가속 노화 라이프라고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속 노화는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저속 노화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저속 노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거, 천천히 가능한 무엇이든 천천히 늙어가게 되도록이면 노력하는 좀 거. 안 늙는 쪽으로. 나이를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 네. 맞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신체와 세포가 이 늙어가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질병 없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기간, 활력. 건강 수명을 좀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 세포를 손상되는 걸 방지하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을 좀 어떻게 하면 억제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결국 저속 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우리 몸을 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볼게요. 새로 산 이 새 차는 반짝반짝하고 모든 부품이 완벽히 작동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행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부품 하나하나가 마모가 되고 손상이 쌓이고 또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세포 안에는 분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세포와 분자의 손상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정기적인 이 관리와 수리를 통해서 그 마모를 늦추고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자동차도 고급 휘발유 먹는데 나도 좋은 거 먹어야지. 그런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드립니다. 문재현 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결국 어떤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1초가 지나가는 동안 내 몸은 0.5초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1초가 지나가도 밤에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그런 분들은 1초가 지나가도 우리 몸에서는 2초가 지나가는 거죠. 행복도 2배. 고민도 2배. 뱃살도 2배. 자, 여기서 질문. 노화는 질병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체가 겪게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그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웠다고 했던 게 예전까지의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추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 이상의 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되고 있어요, 계속. 전통적으로는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여겼어요. 그치. 모든 생물은 결국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라는 그치. 시각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과학자들, 아니죠, 생각보다 수많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노화를 일종의 그냥 질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대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화를 질병처럼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질병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노화를 이런 질병 분류 코드로 추가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WHO는 2020년부터 2030년을 이 건강한 노화의 10년으로 정할 만큼 이 국제적으로도 이 healthy aging, 건강 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체적인 수명은 늘어나지만 대개 이 말년은 병상에 누워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채로 10년, 20년을 보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리는 만큼 건강한 수명도 같이 늘려서 노년기의 질병 부담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화도 극복 가능하고 단순히 저속 노화가 아니고 멈춤 노화, 심지어 역노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거죠. 가속 노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해주지.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억울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몸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늙는 걸까요?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노화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이 점진적인 악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했던 우리 신체도 이 사용과 환경 노출에 인해서 조금씩 마모가 되고 수리 능력도 서서히 떨어져서 결국엔 고장도 나고 고장이 나고도 고쳐지지 못하고, 즉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와 분자의 손상과 또 결함이 점차 축적이 되고 결국 이 세포와 조직의 기능에 이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를 탁 뜯어보면 세포를 만들어준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DNA. 그렇죠, DNA입니다. 영훈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맞아요. 이 DNA가 설명서인데 이런 설명서 같은 경우도 이 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그냥 냅두고 막 들고 다니다 보면 찢어지고 비 맞으면서 젖고 막 해지고 그러잖아요. 맞아. 우리 세포를 만들어주는 DNA도 스트레스랑 염증, 뭘 먹냐에 따라서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DNA 손상이 결국 유전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세포를 늙게 만들고요. 근데 그런 종이 설명서를 비닐에 싸놓으면은 그렇죠. 안전하죠. 코팅도 하고. 그럼 우리 세포 안에도 이런 DNA 설명서가 사실 비닐같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보호막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 알고 있어요. 네, 재원님 한번. 저 텔로미어. 박수! 네, 오, 저도 박수 받고 싶어. 아니 왜 운동화에 신발끈 있잖아요. 그쵸. 그 오래 사용하려면 운동화 신발끈 풀리니까. 그 캡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 캡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텔로미어. 역시 캡이시네요. 네. 역시 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이거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방어막을 이거 두르고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가 분열하면서 점점 방어막이 닳아요. 방패도 영원한 방패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가공식품 많이 먹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거치면서 활성산소 많이 받고 자외선 많이 받고 그러면 점점 방패막이 닳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짜 내 설명서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어서 늙은 세포로 전환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이 좀비 세포라고도 해요. 실제로 텔로미어 단축이 노화와 여러 연령 관련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 생산은 감소하고 또 활성산소 발생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서 세포가 열심히 일할 때 도와주는 이 배터리를 생산해주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ATP. 정확합니다. 맞아요. 근데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쓰는 배터리가 ATP예요. 근데 그 ATP를 만들어주는 이 화학 공장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싱싱할수록 ATP를 잘 만들고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늙고 병들고 노화가 오면은 결국 활성산소 발생을 증가시켜주고요. 그럼 결국 이런 활성산소가 또 많아지면은 얘가 또 연쇄적으로 다른 우리 몸에 있는 DNA나 단백질 분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 막 노폐물이 쌓이면은 이 오토파지라 그래서 오토가 나, 파지가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가 포식인데 우리 몸에 늙고 병든 이런 세포나 노폐물이나 이런 암세포 등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그거를 먹어치워서 단위체로 분해해서 다시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오토파지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좀 오랜 기간 굶었을 때, 단식할 때 우리 몸에서 왜 우리 주인님이 밥을 안 주지? 큰일 났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 중에서 쓸데없는 것부터 없애자. 이 오토파지 과정도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잘 안 일어나요. 청소를 안 해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 몸은 이 세포들의 누적된 손상, 줄어드는 재생 능력, 그리고 만성적인 대사 이상 등으로 인해서 늙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노화를 느낄까요? 실제 나이와 별개로 신체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38살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물학적 나이를 봤더니 어떤 분은 38살인데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나오고요. 어떤 분은 38살인데 60세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개인차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조성 노화를 실천한 이들은 동년배보다 신체의 나이가 젊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이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 요인입니다.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나는 게 유전자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놀랍게도 7대3, 많게는 8대2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7에서 8 정도는 완전히 우리 유전자를 뒤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체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비만은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이 지방 조직에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고 결과적으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은 이 세포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병원균이나 나쁜 녀석들만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데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 반응이 강해져서 노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짐으로써 체중 감량은 곧 노화 지연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 근육은 이 장수의 저장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요.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감소증. 근감소. 근감소증이라 그러죠. 네. 이를 방치하면 근력 저하와 대사율 감소로 이어지고요. 결과적으로 기초 대사량도 많이 떨어집니다. 충분한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 보호인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살은 빼고 근육은 붙여라 라는 것이 결국 저속 노화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제가 뭐 멋져 보이는 몸을 만들라 이런 일차원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미용 목적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 진행을 둔화시켜주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속 노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지금부터 그 방법들 조금 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살짝 이전에 우리 강타했던 키워드가 있어요. 항노화. 항산화. 항산화제. 이거 진짜 많이 언급되잖아요. 제가 사실 정말 흥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쓰신 노화의 종말이거든요. 그 집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요, 항노화 영양제도 이 저속노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베르베린이라고 해서 AMPK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AMPK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항비만, 항당뇨, 항암, 심지어 항암까지도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해주는데요. 또 NMN이라고 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죠. 맞아요. 세포 수준에서 그 NAD 플러스를 제공해주는 전구체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와인을 좋아해서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이런 레스베라트롤도 굉장히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또 이제 심혈관이랑 뇌 또 치매 쪽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아, 맞아요. 반드시 챙겨 먹는 이제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가 레스베라트롤인데요. 저도 이제 레스베라트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원래 음주 1도 안 했었는데 네. 갑자기 레드 와인 이거는 레스피레토를 빙자한 그러면 안 늙는 생물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동물도 있어요. 이 노화에 뚜렷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생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비싼데 맛있어요, 얘가. 비싼데 맛있다. 뭔지 알 것 같아. 랍스터다. 맞아. 한우 생각했네.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 사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고 우리가 있었던 계속 거예요? 먹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에서 100살이 넘는 바닷가재가 흔히 잡히기도 하는데 이 바닷가재는 그럼 왜 이렇게 늙지 않냐. 사실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100 정도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으면 막 늙고 병들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90 정도로 짧아졌어. 그러면 이제 텔로메이즈가 왜 100이 없지? 다시 뚝딱뚝딱해서 100으로 늘려져.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딱 깎인 만큼만 다시 돌려줍니다.
와.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에서 90 정도로 짧아지면 우리 주인님 텔로미어가 짧아졌네? 뚝딱뚝딱 한데 100으로 안 돌려놓고 한 95만 돌려놔요. 근데 다 필요해서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한 데 중에 하나가 뭐 조혈모세포 이런 곳이요. 평생 동안 계속 분열을 해야 되는 곳. 근데 텔로미어가 왜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지만 세포 분열 횟수를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강해지면 모든 곳에 제한이 풀리잖아요. 네. 사실 암세포가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해요. 그래서 막 암은 무한 분열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표적을 가지고 잘 이제 연구 개발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로메이즈 활성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럼 갑자기 암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암은 막 눈치 안 보고 분열을 하다가 원래는 텔로미어의 제한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혼자 늙어서. 그런데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하니까 안 죽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임상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 검사를 해봤어요. 아, 본인 몸에? 네, 제가 이제 혈액 검사로 하는데 이제 일단 뭐 운동을 빡세게 일주일 동안 했을 때랑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했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해봤거든요. 안 했을 때는 없네요. 네, 이제 운동을 원래 아예 좋아하니까. 없어. 두세 번 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왠지. 맞아요. 검사를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더 젊었었거든요. 운동을 두세 번 했을 때. 네, 두세 번 했을 때.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또 이제 제가 약사다 보니까 영양제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직구로 텔로미어를 늘리는 영양제를 또 사가지고 직접. 근데 이제 저도 먹다가 갑자기 그 암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연적으로 텔로미어를 늘리는 거는 괜찮겠다만 이렇게 외부에서 먹죠. 영양제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중단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명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잠 잘 자는 거. 식단. 그건 식단도 식단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내 몸에서 바뀌는 거니까 내 몸에서 너무 과하면은 적당히 끊어요. 근데 외부에서 뭔가 먹는 거는 네. 과해질 수 있으니까 또 위험할 수 맞아요. 있겠죠.